효민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창조하는 방송, 노력하는 방송, 공부하는 방송, 여러분의 동의언론사 방송국입니다. 본 방송국은 효민인의 정서 함량과 대학 문화의 보탬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방송, 꿈이 있는 방송, 지성의 소리 DEBS가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에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크라임 팩트 사건 파일. 요즘은 휴대폰의 카메라가 익숙하지만 예전에는 일회용 카메라를 자주 썼는데요. 정해진 필름만큼 딱 한 번만 쓸 수 있고 왠지 장난감처럼 생긴 이 카메라의 단점 중 하나는 줌 기능이 없다는 건데요. 멀리서도 버튼 하나로 쭉 당기는 게 없기 때문에 크게 찍고 싶으면 내가 가까이 다가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타임은 어떨까요? 사람과 사람 타임도 일회용 카메라처럼 자동으로 가까워지는 줌 버튼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싶다면 내가 직접 다가서야 합니다. 학우 여러분들도 주변에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움직이시길 바라며 소나무의 자꾸자꾸 들려드릴게요. 너 지금 어디서 뭘 할까 네가 참 궁금해. 너의 그 말투도 행동도 자꾸 신경 쓰여. 나 혼자 꽁꽁 숨겨둔 마음을 숨길 수 없나 봐. 친구들이 날 보고 예뻐졌다고 그래. 너만 빼고 내만 다 아나봐. 우연히 너를 보던 그때부터 시작이었나봐 내 사랑이. 눈을 감아도 자꾸 생각나.
제1장 끝나지 않은 엔딩. 오늘의 영화는 그놈 목소리로 15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압구정동 이영호 유괴살인 사건 실화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1991년 1월 29일 서울 압구정동에서 유괴당한 이영호 군은 44일 후 한강 배수로에서 싸늘한 사체로 발견됐는데요. 직접적인 사인은 코와 입이 테이프로 막혀 질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괴범은 이영호 군을 살해하고 공중전화로 7천만 원의 몸값을 요구해왔으며 이후 60차례에 걸쳐 전화통화와 메시지로 부모를 협박했다고 합니다. 전화 목소리 분석 결과 서울말씨의 30대 남성으로 추정됐으며 범행은 매우 지능적이고 치밀했는데요. 범인이 끊임없는 협박 전화로 부모를 농락했다는 점, 범죄 수법이 경찰의 추적을 유유히 따돌릴 정도로 치밀하고 지능적이었던 점이 당시 큰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범인은 은행 계좌로 송금을 요구했는데 당시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으로 가명통장 개설이 가능했는데요. 그래서 계좌로 범인을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또 범인이 돈을 찾으려 했던 은행 두 곳은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후에 은행 계좌로 돈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자 양화대교 남단 한강 돈치에 돈 뭉치를 가져다 놓으라는 마지막 매물을 전달하는데요. 진짜 돈 10만 원에 가짜 돈 뭉치를 섞어 범인을 유인했지만 형사들의 잠복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돈을 가지고 사라집니다. 돈을 가져간 범인은 전화를 걸어 가짜 돈이 잔뜩 섞여 있다. 아들을 되찾고 싶지 않은 것으로 알겠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고 이영호 군이 사체로 발견되면서 공개 수사로 전환, 범인의 몽타주 전단 28만 장과 음성 테이프 1000개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했지만 끝내 범인은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2006년 1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하는데요. 끝으로 영화 그놈 목소리의 감독은 우리 사회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쉽게 잊거나 용인하지 않도록 영화적으로 재조명했다고 합니다. 감독의 바람처럼 우리 사회가 비극적인 사건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곡으로 오늘 소개한 영화 제목과 같은 CI의 그놈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제2장 크리미널 마인드. 학우 여러분들은 묻지마 범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사회에서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됐는지 알 수 없지만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묻지마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뚜렷한 이유 없이 묻지마식으로라는 말과 함께 사용됩니다. 불특정 다수란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묻지마식이란 범행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2012년 온라인 설문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국민 10명 중 9명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회적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줍니다. 묻지마 범죄는 범죄자의 사회 부적응,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 범죄자의 개인적인 문제로 기인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분노 표출의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현재까지 범죄 심리학자들이 찾아낸 묻지마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은 절망과 분노라고 합니다. 경찰청 소속 권모 경감은 누군가 부모에게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꾸지람이라는 촉발 요인에 의해 내재된 분노가 폭발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내재된 분노가 어떤 촉발 요인으로 인해 폭발하든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즉, 장시간 쌓여온 내재된 분노와 응축된 감정의 폭발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하네요. 이처럼 묻지마 범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그 동기와 원인 또한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 또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무엇보다 잠재적 범죄 예방과 묻지마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정부기관이 심층적 연구와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노래는 그 무엇도 알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장기하와 얼굴들의 알 수 없는 사랑 들려드릴게요. 어젯밤 내가 물었던 말에 오늘 아침에야 답장이 왔네. 어쩜 그리 듣고 싶은 말이 내 액정 화면에 가득 찼네. 기쁜 맘에 나는 어쩔 줄을 몰라 한참을 계속 웃었었네. 아차 하지만 어쩌면은 거짓말일지도 몰라. 거짓말일지도 몰라. 거짓말일지도 몰라. 거짓말일지도 몰라. 그대는 알 수 없는 사람. 람따담따담 땀따담. 그대는 알 수 없는 사람. 람따담따담 땀따담. 그대는 알 수 없는 사람. 람따담따담 땀따담. 그러고 보면 따지고 보면 전부 다 람따담따담. 알 수 없는 사람. 어젯밤 내가 물었던 말에 오늘 아침에야 답장이 왔네. 어쩜 그리 듣고 싶은 말이 내 액정 화면에 가득 찼네. 기쁜 맘에 난 어쩔 줄을 몰라 한참을 계속 웃었었네. 아차 하지만 어쩌면은 거짓말일지도 몰라. 거짓말일지도 몰라.
그대는 알 수 없는 사람 람따담따담 땀따담 그대는 알 수 없는 사람 람따담따담 땀따담 그대는 알 수 없는 사람 람따담따담 땀따담 그러고 보면 따지고 보면 전부 다 너도 나도 모든 사람 전부 다 람따담따담 알 수 없는 사람 제3장 스테이브 오브 크나임. 범죄의 징조를 알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문제는 당신의 경고를 무시한 채 상대방이 격렬하게 당신의 멱살을 움켜잡았을 때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후의 선택으로 호신술을 사용할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적절하지 못한 대처법을 고른다면 무엇일까요? 1번, 두 손바닥으로 상대방의 목덜미를 가격한다. 2번, 상대방의 손을 꺾는다. 3번, 발로 상대방의 종아리를 걷어찬다. 4번, 팔꿈치로 상대방의 가슴을 친다. 4개 중 어느 것 하나 적절하지 못한 대처법이 없는 것 같은데 학우 여러분들은 무엇이 정답인 것 같으신가요? 정답은 2번, 상대방의 손을 꺾는다입니다. 호신술에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자신도 다치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먹을 사용하는 것보다 손바닥을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인데요. 호신술에도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데 무턱대고 호신술을 사용한다면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나중에 책임 공방에 휘말리게 됩니다. 만에 하나 당신의 호신술로 상대방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다면 당신에게는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요. 예시된 보기 중 2번이 상대방의 신체에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호신술은 상대방을 가격해서 완전히 녹다운 시킬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을 밀쳐내고 위험을 회피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데요. 1번의 경우는 서양의 경찰관들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평안 감각을 순간적으로 빼앗음으로써 대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번과 4번 또한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대처법이 될 수 있겠네요. 이런 선택들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네 하나뿐인 태양 세상에 딱 하나 널 향해 피었지만 난 자꾸 마지막 곡으로 위험으로부터 누구보다 빠르게 벗어나시길 바라며 방탄소년단의 런 들려드릴게요. 그냥 날 태워줘 그래 더 넘쳐내줘 이건 사랑의 미친 멍청이의 띵박질 더 뛰게 해줘 더 뛰게 해줘 두 발의 상처만 가득해도 네 얼굴만 보면은 끝나니까 다시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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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멈출 수가 없어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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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멈출 수가 없어
손끝에서 내 발밑에서 달려가는 내 등 뒤로 마치 나비를 쫓듯 꿈속을 헤매듯 너의 흔적을 따라가 길을 알려줘 날 좀 멈춰줘 날 숨쉬게 해줘 다시 run 난 멈출 수가 없어 run 난 어쩔 수가 없어 어차피 이것밖에는 못해 너를 사랑하는 것밖에 못해 다시 run 넘어져도 괜찮아 run 좀 다쳐도 괜찮아 가질 수 없다 해도 난 좋게 바보 같은 운명은 나는 욕해 학우 여러분들은 우리 학교에 헌혈의 집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생활과학대학교 건물 112호에 있는 우리 학교 헌혈의 집에서 학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9시 30분부터 6시까지 문을 열어놓는다고 하니 많이 방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 혈액을 다른 사람에게 수혈할 수 있게 혈액을 무료로 제공하는 일을 말합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가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학교에 있는 헌혈의 집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헌혈을 통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효민인 여러분들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심은희, 기술의 안소영, 방송의 저 김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동해언론사 방송국의 오후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본 방송국은 효민인의 정서함량과 대학문화의 보탬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방송, 꿈이 있는 방송, 지성의 소리 DEBS가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에 오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DEBS, 여기는 여러분의 동해언론사 방송국입니다.